문과 가면 수학도 이과에 비해서 적게 배우고 문과를 가면 너무 나를 쉬운 길로 묻는 게 아닐까? 쉬는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셔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산화에 관련된 실험을 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게 시료가 라면 사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부숴가지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12번째 학과를 다루게 됐어요. 저도 작년부터 시작한 이 시리즈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전혀 몰랐는데 한번 힘 닿는 데까지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로 모셔두고 이야기 나눠볼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분 모셔두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18학번 정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아 씨는 방송국 후배죠? 네. 감사하게도 제가 모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아 씨가 먼저 나오고 싶다고 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먼저 전공을 선택한 이유. 고2 될 때 네. 문이과 선택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약간 누가 봐도 문과를 가야 할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막 문과를 무시한 거 아닌데 네. 문과 가면 수학도 이과에 비해서 적게 배우고 문과를 가면 너무 나를 쉬운 길로 묻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도 다 이과 가라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과에서 가고 싶은데 찾아보자 해서 열심히 찾다가 식생은 그래도 생활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좀 재밌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제대로는 말할 수 없지만 전공 성적은 3점대 후반. 학점 공개 대략적으로 해주셨고 식생공 그 진아 씨가 영상 올리잖아요. 진아 씨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공부하시는 게 가끔 나와요. 네.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젤리의 화학식이었나? 그거를 공부하는 거를 딱 봤는데 하이 메톡실 팩틴 젤. 그게 뭐냐고요? 젤리요. 시험이 안 나왔음. 아 짜증나. 이 식품생명공학 쪽에 기본 지식이 아예 없다가 젤리의 화학식을 배우는 걸 보니까 되게 흥미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저런 거 배우면 재밌겠다. 먹는 거는 누구나 관심 있을 만한 주제잖아요. 식품생명공학과가 어떻게 세부 전공이 나뉘는지. 일단 세부 전공이 없고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모두가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듣고 있고요. 저는 복전을 하는데 저희 과가 복전을 하면 전공 일반이 영학점을 들어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전공 필수만 듣고 있습니다. 좋다. 네. 식품생명공학과가 배우는 것들 어떤 걸 배우는지. 식품을 알기 위해서 네. 이제 기초과학, 식품과학, 응용 생명공학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식품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네. 원재료가 생겨나서 걔를 재배를 해서 걔를 뭐 가공하고 식품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과정. 그 과정에서 식품공학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미생물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기화학 같은 것도 배우고 미생물학이라던가 분자생물학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식품화학, 식품영양학? 인체 영양학 네. 배우고요. 또 식품모로 시작하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식품위생학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다들 궁금해하시는 식품 첨가물학, 기능성 식품학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구독. 강의에 대해서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공학이니까 좀 일방적인 강의가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다 일반적이죠. 과제가 거의 없고요. 팀플 거의 없고요. 발표도 거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있는 과목들은 에타의 강평에 무조건 있어. 이 과목은 과제가 있습니다. 팀플이 있으나 자율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제가 있는 게 특이사항이구나. 그쵸. 거의 대부분 없으니까. 진짜 과제다웠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식품 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을 써오는 게 있었어요.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접근. 네, 그쵸. 배우나요? 공학이니까. 공학은 이제 그런 거예요. 돈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에서 딸기 맛이 나게 하는 이제 딸기 아이스크림 만드는 네.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딸기를 넣는다. 딸기 맛 첨가물을 넣어요. 그리고 딸기 맛 잼을 넣거나 뭐 퓨레를 넣거나 뭐 섞어서 하거나. 딸기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게 돈이 들어가지 않겠죠? 원래 딸기 우유라고 부르던 것들 중에 딸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게 딸기 우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막 법이 개정되면서 우유들 이름이 막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맞아요. 이렇게 바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빙 글에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의 경우 바나나 우유라고 하면은
하면은 식품 무슨 법에 위반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기우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연지벌레. 아 그거 빨간색 네, 거. 그 색소 대신에 벌레가 들어간다고 해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거기에 나와서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충격 먹었던. 그거를 저는 제가 연지벌레라고 안 배우고 영어로 배워서 기억이 아. 안 나고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색에 대해서도 배워가지고 맞아요. 시험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봐요? 다 주관식으로 내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주관식이랑 객관식 섞어 내는 교수님도 있고 TF, 객관식, 주관식 내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럼 평소에 퀴즈 같은 것도 좀 보나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아, 되게 역대급으로 부담이 없는 네, 학과 맞아요.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성적은 딱 한 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쵸.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네. 공부를 해서 한 만큼 딱 나오겠죠. 실험 과목도 있죠. 네. 실험에서 뭘 하나요? 저는 식품화학 실험을 들었고 식품이 산화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산화에 관련된 실험을 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게 시료가 라면 사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부숴가지고 550도로 올리는 기계에서 막 몇 시간씩 돌리는 거여서 그냥 부숴서 이렇게 해서 거기 놔두면 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신기하네요. 라면을 가지고 네. 실험을 하는 거는 라면이랑 뭐 식초, 간장, 예비 레포트 쓸 때도 간장별로 약간 하고 식초도 감식초, 사과식초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식초를 떨어뜨리는데 조교님이 말씀을 해줘요. 3조가 지금 실험하는 식초는 감식초입니다. 얘기해주면은 결과 레포트 할 때 막 감식초라서 뭐 이러이러하고 뭐 우유가 치즈가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그때 어떤 미생물이 작용을 하고 이럴 때 생성되는 게 무엇이고 네, 그런 거. 재밌나요? 어때요? 만족도가? 약간 흥미롭긴 해요. 하죠. 왜냐면 그럴 때. 예시가 다 식품이고 약간 놀랍죠.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성인 1학기가 될 때까지 전공을 좀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강의를 뽑아볼까요? 식품 생명 공학 개론이 있어요. 이제 네 분이 다 돌아가면서 들어오시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여러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래서 전공 진입생이랑 복전 첫 학기 학생만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각 교수님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과목이 무엇이고 연구하고 있는 쪽이 무엇인지 하면서 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정말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고 네. 교수님들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 과목 들으면 재밌겠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좋았습니다. 약간 학과의 로드맵을 한 학기 동안 듣는 그런 그쵸, 느낌. 그쵸. 그러면 반대로 전공을 들으셨던 것 중에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쉬웠던 강의이기 때문에 네. 전공 과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화학이 관련된 과목이고 산업에서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걸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네. 국제어였는데 국제어여도 교수님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들을 때 막 너무 빠른 약간 영어 그걸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엄청 빨리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그 식을 막 푸시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서 있다가 막 다시 풀고 혼란이 오는 거죠. 진로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학과에 보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로가 어떻게 빠지는지. 일단 대학원 당연히 갈 수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식품회사 딱 지금 생각하는 그 식품회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약회사를 갈 수도 있고 화장품 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 하는 일은 다양하겠지만 품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위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싶으면은 R&D로 갈 수도 있겠죠. 본인은 진로를 좀 결정하셨는지. 저는 이거를 매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약간 식품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약간 그 마케팅 관련 과목에 지쳐서 막상 또 배우면 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다들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어떤 미디어 마케팅 쪽으로. 그쵸.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영상이 3D 업종이잖아요. 방송국 PD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기도 엄청 어렵기도 하고 발의 구멍이죠. 들어가서도 조연출을 넘어서려면은 최소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수면이 가장 부족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진아 씨가 식품생명공학과를 봤을 때 이건 좀 자랑할 수 있다. 특장점이 있을까요? 오 네. 학과의 특장점 네. 국어 공부는 과끼리 가는 캠프가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참여한 적 없지만 견학도 많이 가고. 저희 과는 식품 관련 과잖아요. 네. 가공학 과목 경우에는 그 아마 오뚜기일 거예요. 오뚜기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뭐 수업을 한다고 아는데 직접 먹어본대요. 신제품 같은 피자를 들고 와서 출시되기 전에? 아마 그럴걸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뭐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식품 같은 경우는 관능평가라고 오감 있잖아요. 네. 색깔, 맛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자를 먹고 관능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고 직접. 들었거든요. 그럼 기업체랑 협력이 돼서 강의해
동의해서 직접 네네. 그렇게. 그 오뚜기가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오뚜기 약간 초기 멤버가 계세요. 그래서 오뚜기 장학금이 있어요. 네. 1, 2학년 성적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오뚜기 장학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약간 좋은 것 같고 저희 과가 식품이다 보니까 네. 교수님 따라 약간 수업 시간에 먹는 걸 좀 자유롭게 해주시는 아. 교수님이 계세요. 쉬는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셔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네.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네. 근데 교수님이 뭐 괜찮아 먹어 하시고 샌드위치는 근데 그냥 교수님의 특징 같은데요. 학과보다는 그냥 그 교수님이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시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영양학이었는데 영양을 배우다 보니까 교수님이 영양제를 들고 오셔가지고 어. 먹으라고 아, 마음껏 나눠주시고. 네. 근데 영양제는 확실히 좀 관련이 있네요. 영양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정말 최고예요. 그럼요. 영양제를 네. 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너무 만족해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건 좀 별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불만은 아예 없었다. 네네. 만족도가 막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다시 입학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네. 다른 과를 갈 것 같아요. 80% 맞나요? 아니 만족하거든요. 네. 만족하는데 그냥 요즘에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그건 한때 식생을 이제 네 관심 있는 과가 있을까요? 저는 미컴 가고 싶어요. 아예 문과로. 이게 그 자기를 쉬운 길로 허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의 진아 씨가 막상 대학생이 되거나 혼나야 돼요. 걔는 진짜 혼나야 돼요. 근데 네. 이제 다시 입학해서 만약에 미컴으로 간다고 해도 식생을 복전을 할 것 같긴 한 게 안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좋게 표현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식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전을 하면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할게요. 제가 이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진아 씨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보통은 간다고 하거든요. 구독. 식품생명공학을 배우려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식품에 관심이 있으면 진짜 오면 정말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생명이랑 화학은 괜찮은데 물리가 좀 그래서 나는 식품생명공학을 가야겠다 해서 오는 거는 정말 절대 비추입니다. 물론 물리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딱 식품에 한정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식품에 관심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식품 회사는 솔직히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쪽 분들도 복전을 하기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세요. 짧게나마 소개를 해주시면 계속 하실 거죠? 적은 거 아니죠? 그럼요.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중인데요.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고 진아 이즈 고잉이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 일상이 올라오는 건데 그때까지는 약간 학교 생활을 주로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 보니까 그쵸. 안 올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업로드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힐링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 질문을 받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나 게스트 진아 씨한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좀 심심했어요. 약간 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엄청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던 와중에 출연을 해야겠다 싶어서 맞아요.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를 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지만 주변에 하는 분들을 채널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획이 있으면은 진아이즈 고잉에 이 영상에 제가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아 씨 모셔두고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18학번 정진아였습니다. 안녕. 뭐 편하게 그냥 나 보면서 얘기해도 되고 카메라 보고 얘기해도 되고. 폰에 뭐 했는지 간혹 적어. 확실히 근데 미디어 쪽이 매력이 있어요. 넷플릭스 보시나요? 그럼요. 넷플릭스가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적이 있거든요. 2018년에. 오. 디즈니가 다시 엄청 아. 커졌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즈니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 산업도 크지만 디즈니랜드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넷플릭스가 쭉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다시 역전을 했대요. 아, 근데 그 디즈니도 디즈니 OTT 맞아요. 그거 하잖아요, 이제. 원래 넷플릭스에 디즈니 영화들이 있었는데 싹 빠졌죠. 어쨌거나 미디어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방송제 히로인이었잖아. 까메오. 아, 저 이거 네. 오면 약간 그거 요즘에 그거 안 하시나? 뭐요? 구독, 좋아요. 아, 네. 안 하시죠? 네. 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요즘에 용진 싱크빅 하면서 막 오케이, 좋아요? 막 하트 뿅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번 했어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아, 네. 한번 같이 했어요. 같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구독 이거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빠가 구독하고 제가 좋아요 할 테니까 네. 같이 알림 설정.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볼게요. 네. 그러면은 구독 아무거나 모션 하시면.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하나? 네? 너 뭐예요? 채널에 하나? 채널에 안 해요. 안 하잖아 너도. 그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저 요즘에 약간 엄청 고민 중인 게 그냥 저도 여기 말을 할까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거 만약에 올리면 할게요. 아. 이거 올릴 때 할게요. 아, 네. 네.